1월 16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요? 신문 기사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기사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경쟁의 수요 감소까지 겹친 탓인데요.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 증권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CES 2023에서 올해 화두로 모빌리티, 로봇, 메타버스가 선정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로봇에 적극 투자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소위 국민주들이 지난해 부진을 씻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색은 여전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을 통해 4개의 기사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2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다뤄보고요. 여기에 또 금리 인하 멈추면 어떤 섹터들이 잘 갈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할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무려 최대 20%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적용받으면 더 그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테슬라가 인하한 것은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입니다. 이미 아시아에서 판매 가격을 내렸으므로 미국에서는 어떨까 하고 궁금했는데 역시 전망대로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고요. 인기 모델인 세단 모델 3와 모델 S, 그다음에 SUV 모델 Y와 모델 X 이렇게 해서 4개 차종에 대해서 최소 6%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여겨볼 대목은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인기 차종인 모델 Y 롱 레인지 기본 가격을 65,990달러에서 52,990달러로 인하했어요. 이게 20% 인하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 3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55,000달러 이하의 차종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2,990달러로 내린 이 모델 Y 롱 레인지 이 차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수혜차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약 한 7,500달러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종전보다 최대 31%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앞전에 구매를 한 구매자의 입장이라면 좀 네네.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테슬라가 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이유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급이 늘어나고 또 수요가 줄면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 이외의 여러 전기차 업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출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내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한 65%였는데 직전 연도가 72%였으니까 상당히 미국 내 점유율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니까 테슬라로서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주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 인하의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가 좀 부진한 관계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감축법 세제를 딱 겨냥을 해서 거기에 그 혜택을 받게 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제고시켜야 된다. 즉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아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면 가격 인하로 전 세계 테슬라 수요가 약 한 12%에서 14%포인트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한 바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좀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배경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지금 판매가 부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4분기 매출이 밑돌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것, 이런 실적 부진에다가 지금 가격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그 테슬라라는 그 업종의 가장 큰 매력이 어마어마한 순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이 경쟁사보에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매력이었는데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그런 매력이 감소되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 한 장중 한때 3% 하락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금 122.40달러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89달러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군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웰스파고가 100달러, 그다음에 시티그룹이 약 한 176달러 정도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금 보유액에 좀 민감한 게 이 전기차 업종이라고도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자금 흐름 어떤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치킨 게임을 이렇게 벌이는 이유가 네. 나는 현금 보유가 빵빵하다라는 그 이유예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자금 상황이 좋다. 예. 네. 자금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는 순이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시장을 선도했으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한 62% 미국 내 시장에 62%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지금 거기서 벌어들인 돈 작년 3분기만 해도 210억 달러입니다. 그 외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뭐 리비안 같은 경우가 133억 달러, 루시드 38억 달러, 그다음에 피스커 8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므로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경쟁 업체들을 흔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옛날에 포드사도 역시 비슷한 어떤 치킨 게임을 벌여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면서 자신이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결국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제조 공정을 또 개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한테 유리하다. 점유율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시장을 완전히 다시 선도하게 되면 가격 전가력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보겠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에 대한 기사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두 번째 뉴스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상 멈추면은 전반차 달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였는데요. 올해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또 당분간 내릴 김이 없는 금리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고통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고 해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어쨌든 전문가들의 전망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연준이 비록 올해 내로는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기의 흐름상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작년 12월 실업률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 약 한 3.5%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0년 5월 이후에 첫 전월비 감소세를 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요인들 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하반기에는 잡힐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예상보다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 기조를 완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미 그 경제학회에서도 비관론자 레디 서머스가 장기 침체는 안 온다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도 봤지만 2차 전기, 반도체, 자동차 이 섹터가 회복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전제가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다면 당장 어떤 것이 다시 이제 오를 것인가라는 건 그 직전 연도에 과대 낙폭을 했다든가 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는 전반차, 즉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또는 자동차 쪽에 지금 보다 더 많은 어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폭 과대주에서 새로운 주도주 순서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뉴스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